1997년 겨울, 터보에 회상이 울려 퍼지던 그곳. 형광색 스키복을 입은 연인들이 곤돌라에 다닥다닥 붙어 올라가고 슬로프 아래 대여점에선 부츠를 신으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엔 서울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한 차량들이 빼곡했고 로즈의 자장면 한 그릇은 8,000원이었지만 아무도 비싸다 생각하지 않았죠. 그때 스키장은 단순한 레저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중산층의 상징이자 겨울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같은 장소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녹슨 리프트 케이블이 바람에 덜그럭거리고 슬로프엔 잡초가 무성합니다. 로즈 유리창은 깨진 채 방치됐고 영업 종료라는 폐물만이 쓸쓸히 남아있습니다. 베어스타운, 스타힐 리조트, 요민, 파인 리조트. 한때 겨울이면 수십만 명이 찾던 이곳들이 이제는 폐허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스키장은 부동산 개발의 황금알이었습니다. 리조트 분양권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고 스키장 인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 그런데 왜 지금 그 화려했던 제국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불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의 겨울 레저 산업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전국에는 총 19개의 스키장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중 6곳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폐업률 30%를 넘어선 겁니다. 2022년 경기도 포천의 베어스타운 리조트가 영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995년 개장해 27년간 수도권 스키언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었죠. 이어 2023년엔 용인 파인 리조트가, 2024년엔 강원도 스타일 리조트가 차례로 폐업했습니다. 2025년엔 충북의 한 중견 스키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시즌 중임에도 갑작스레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살아남은 스키장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수익률이 전년 대비 40% 급감했어요. 이번 시즌도 비슷하면 매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소형 스키장들의 영업일수는 2010년대 평균 120일에서 2025년엔 80일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용객 수입니다. 2019년 전국 스키장 이용객은 약 65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3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지만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세는 가속화됐습니다. 투자도 끊겼습니다. 과거엔 대기업들이 앞다퉈 스키 리조트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최근 5년간 신규 스키장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산업 자체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산업을 무너뜨린 걸까요? 그 첫 번째 범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용평 리조트의 재설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하 2도예요. 인공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공 제설기는 최소 영하 3도 이하여야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평창의 야간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진 날은 고작 15일 뿐이었습니다. 지산청 데이터는 더 잔인합니다. 2000년대 초반 강원도 평창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5.2도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선 영하 2.8도까지 올라갔죠. 불과 20년 사이 2.4도나 상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키장이 영업할 수 있는 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리는 눈의 양도 급감했습니다. 1990년대 강원 산간 지역의 연평균 적설량은 250cm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선 120cm 수준으로 반토막 났죠. 자연설로 슬로프를 덮던 시대는 이미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 스키장들은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문제는 인공제설 비용입니다. 한 중형 스키장이 시즌 개장 전 슬로프 전체에 인공눈을 깔려면 약 15억 원이 듭니다. 여기엔 전기료, 물값,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만들어둔 눈이 2, 3일 만에 녹아버립니다. 슬러시 상태가 되면 다시 제설해야 하는데 한 번 더 작업하면 5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한 스키장 운영자는 말합니다.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눈을 만드는 데만 20억이 깨집니다. 그런데 눈이 제대로 안 오면 손님도 안 와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실제로 2024-2025 시즌 경기도의 한 스키장은 개장 3주 만에 기온 상승으로 영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 70%를 기록한 겁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눈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28세 직장인 김모 씨는 친구들과 겨울 휴가 계획을 짭니다. 다낭 3박 4일 30만 원이래. 스키장? 거긴 렌탈비만 10만 원인데?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리프트권 7만 원에 숙박비까지. 가성비 최악이지.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0년 스키장 이용객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2%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19%로 급락했죠. 반면 같은 기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2030 세대는 58%에서 89%로 급증했습니다. MZ세대는 스키장 대신 다낭, 방콕, 오사카를 선택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성비입니다. 스키장 1박 2일 비용을 계산해보죠. 리프트권 7만 원, 장비 렌탈 10만 원, 스키복 렌탈 3만 원, 콘도 숙박 15만 원, 식비 5만 원, 왕복 교통비 3만 원, 총 43만 원입니다. 1인 기준입니다. 커플이면 86만 원이죠. 같은 돈이면 제주도 리조트에서 2박 3일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동남아 호캉스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훨씬 감성적이죠.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멍든 엉덩이 사진을 올릴 바엔 야자수 아래 칵테일 사진이 맞지? 라는 게 2030 세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피로도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스키는 배워야 탈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하루 종일 넘어지고 일어나길 반복해야 하죠. 근육통은 덤입니다. 반면 골프는 치다가 쉬어도 되고 테니스는 초보도 랠리가 가능합니다. 서핑도 보드 위에 누워만 있어도 인증샷은 건집니다. 2025년 한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울 레저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2030 세대의 1위는 온천여행 38%, 2위는 해외여행 29%였고 스키는 고작 7%로 5위에 그쳤습니다. 한때 겨울의 로망이었던 스키가 이제는 부모님 세대 취미로 전락한 겁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 앞에서 스키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구조적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겨울방학 평창의 한 스키장엔 주니어 스키 캠프 참가 어린이가 1200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초등학생들이 몰려왔죠. 하지만 2025년 같은 캠프 참가자는 230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사이 80% 감소한 겁니다. 통계청 데이터는 더 냉정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20대 인구는 약 68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엔 590만 명으로 줄었죠. 2030년엔 520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스키장의 핵심 고객층인 2030 세대가 15년 사이 23% 증발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출생아 수입니다. 2015년 출생아는 43만 명이었지만 2024년엔 23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뒤 스키장을 찾을 초등학생이 됩니다.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학생이 방학을 맞는다는 뜻이죠. 실제로 스키장들의 단체 예약은 붕괴 직전입니다. 과거 스키장 매출의 40%를 차지하던 학교 및 기업단체 예약이 2025년엔 전체의 12%로 추락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고 기업들은 워크숍을 해외로 돌리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스키장 마케팅 팀장은 절규합니다. 10년 전엔 12월만 되면 예약 전화가 불났어요. 지금은 영업사원이 전화해도 올해는 안 간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실제로 2025년 수도권 기업 200곳을 조사한 결과 겨울 워크숍 장소로 스키장을 선택한 곳은 8%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절벽은 단순히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스키 강사, 대여점 직원, 리프트 운영자,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지역 경제도 동반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지금부터 목격하시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한 마을, 2000년대 초반 이곳엔 스키 장비 대여점만 17곳이 상업 중이었습니다. 겨울 한철이면 1억 원씩 벌어들이던 황금 시장이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남아있는 대여점은 단 3곳뿐입니다. 스키장이 문 닫으니까 우린 살 길이 없어요. 30년간 대여점을 운영하던 박모 씨의 말입니다. 전성기 땐 하루에 150세트씩 대여했는데 작년엔 시즌 내내 300세트도 안 나갔어요. 장비값만 5천만 원인데 감가상각도 못 건지죠. 축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장 인근 펜션 밀집 지역의 폐업률은 2020년 15%에서 2025년 58%로 폭증했습니다. 한 펜션 주인은 말합니다. 겨울엔 주말마다 만실이었는데 이젠 한 달에 2-3팀 와요. 대출이자도 못 갚습니다. 식당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평창의 한 스키장 근처 상권은 2010년 음식점 42곳이 영업했지만 2025년엔 9곳만 남았습니다. 21%의 생존율입니다. 남은 식당들도 시즌 외에 문을 닫는 계절 영업으로 간신히 버팁니다. 지역 경제의 붕괴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스키장이 폐업한 포천시 일부 지역에 2024년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전년 대비 23% 급감했습니다. 인구도 줄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5년 해당 지역 거주 인구는 17% 감소했죠.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투자금 회수 실패입니다. 2010년대 스키장 호황기에 펜션과 상가를 개업하며 수억 원씩 대출받았던 주민들은 이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한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스키장 관련 업종 대출 연체율이 40%를 넘는다고 귀뜸합니다. 스키장 하나가 무너지자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지역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스키장들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그들의 생존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2025년 7월 강원도의 한 대형 리조트 회의실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겨울 3개월로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4계절 모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여름엔 산악 자전거 파크, 가을엔 단풍 곤돌라, 봄엔 패러글라이딩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5년 하절기 6월에서 8월 매출이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겨울에만 찾던 손님들이 이제 4계절 내내 온 겁니다. 이 리조트의 연간 영업일수는 90일에서 280일로 늘었고 고용 인원도 30% 증가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2024년 80억 원을 들여 어드벤처 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짚라인, 루지, 클라이밍 타워 등 스키와 무관한 시설을 대거 설치한 겁니다. 2025년 비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1배 뛰었죠. 홍보 담당자는 말합니다. 이젠 스키장이 아니라 마운틴 리조트입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한 곳들은 도태됐습니다. 2023년 폐업한 스타일 리조트는 끝까지 스키 전문 정체성을 고수했습니다. 4계절 콘텐츠 개발 제안을 경영진이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스키장이지 놀이공원이 아니다 라는 자존심이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생존한 스키장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눈 없이도 돈 버는 구조를 만든 곳들입니다. 하이월 리조트는 카지노, 골프장, 워터파크를 결합했습니다. 곤잼 리조트는 인근 아울렛과 제휴해 쇼핑 관광, 고객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모든 스키장이 이런 전환에 성공할 순 없습니다. 4계절 콘텐츠 개발엔 수백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소형 스키장들은 자금이 없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맨정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또 3-4곳은 문 닫을 겁니다. 변신할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스키장 산업은 양극화됩니다. 대형 복합 리조트와 폐허, 그 중간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2026년 2월에 어느 주말, 한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였던 스키장 주차장엔 차가 듬성듬성합니다. 슬로프엔 사람보다 인공제설기가 더 많이 보입니다. 로지 카페에선 추억의 스키장 폐업 특집이란 TV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산층의 로망이었던 스키 문화가 기후위기, 인구절벽, 세대교체라는 삼중고 속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19곳 중 6곳이 사라진 지금 앞으로 몇 곳이나 더 무너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스키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모든 산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골프장도 워터파크도 심지어 놀이공원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순간 스타힐 리조트처럼 무너집니다. 살아남은 스키장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버립니다. 4계절 생존 모델을 찾지 못한 곳은 결국 폐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위에서 겨울의 낭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요? 30년 뒤 우리 아이들은 스키가 뭐예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얀 스로프가 역사의 뷰안길로 사라지기 전 우리는 이 변화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다 사라진 산업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스키장 산업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추억 속으로 사라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